자, 우리는 항상 보면은 채권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상가라든지 어떤 물건을 세를 줬다. 그런데 그분이 월세를 안 주니까 내가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는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근데 명도 소송에서는 내가 승소하였다. 이겼는데 집행은 불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을 인도하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관은 집행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자, 우리가 상가를 줄 때 계약자가 홍길동입니다. 그런데 계약자는 홍길동인데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누나가 장사를 해요. 사업자는 자기 누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홍길동도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 아줌마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명도 소송하러 갈 때는 먼저 그 가게에 가서 카드로 하나 음식을 사 먹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표에 우리 계약자 이름이 홍길동이 나와 있나 없나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자는 홍길동인데 전표에는 뭐 춘향이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자는 홍길동인데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명도 소송을 할 때는 두 사람을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피고들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결문에는 피고는 별지 부동산을 인도하라가 아니고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렇게 되면은 집행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것만 믿고 하다가는 집행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매출 전표라든지 소송하기 전에 먼저 점유자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목동에 있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법원에 가봤는데 14건이 1등이 됐어요. 14건이 팔렸어요. 14건 중에서 법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입찰표 법인을 많이 봤어요.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도 그냥 이름도 제가 다 기억하는데, 한 번은 입찰을 개찰하는데 법대에는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은 제가 알아요. 입찰표는 그 친구 이름이 없는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법인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1인 법인이 참 많았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14건 중에서 뭐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대출이 안 되니까 뭐 경매 물건도 별거 없다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 지분 경매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대출이 안 되니까 서로 공통으로 해가지고 공유로 해가지고 공동 투자를 할까? 뭐 그런 지분 같은 경우로 들어오는데,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상가나 토지 쪽이 많겠지요. 주로 수강생들이 상담하는 물건도 네. 아파트보다는 그렇죠. 빌라는 빌라인데 대지권이 넓은 빌라. 즉 옛날 빌라들은 뭐 그 차가 주차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뭐 상추 심는 그런 빌라 있잖아요. 주택가. 그런 넓은 그런 거를 좀 보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뭐 2층 상가 주택을 갖다가 이제 뭐 10층을 짓는 그런 경우. 최근에 우리 회원님 한 분이 양천 한교역 5번 출구 쪽에서 작년 9월 달에 그 2층 상가 주택을 10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도 그 글을 올려놨어요. 그 경험담이라 해가지고 1층에는 뭐 어디고 식당이 있었고 식당을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보낸 이야기 이런 거를 쭉 넣어놨어요. 유치권 신고도 하고, 그 복잡한 물건을 저는 좋아하지요. 그걸 풀 수 있으니까. 이 너무 제 자랑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서 괜찮습니다. 유치권 신고, 그래서 지금도 임금 공인중개사가 이런 이야기 한답니다. 유치권 신고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사실은 지금 이 경매라는 이 법원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어요. 투명하게. 예,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사건 번호를 사건 번호를 보고 앞에 나는 지금 사건이 이제 이긴데 다른 사건이 좀 먼저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건 번호는 사건 번호 이야기는 뭐 만 단위하고 10만 단위가 있는데, 10만 단위는 전자 소송이고 전자로 들어온 것이고 만 단위는 직접 신청한 사건인데요. 통상 개시 결정 요건이 맞으면은 고의상으로 이렇게 그게 누락되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누락이 된다면은 채권자한테 보정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 채권자한테 이런 거를 좀 보정해 주십시오. 이런 거를 그런 필미로 가지고 늦으면 늦었지, 그 개시 결정 요건이 다 맞았다. 즉 채무자 소유자한테 개시 결정 송달이 되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탁탁 들어갑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뭐 채권자한테 뭐 보증을 내리겠지요. 뭐 이런 게 좀 미비합니다. 이런 거를 하나 더 제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송달받은 사람이 아버지가 송달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그 집에 주소로 살고 있는지 주민등록 등본을 좀 제출을 요구합니다 하면서 자꾸만 이런 보증을 내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른 사건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신청 채권자가 빨리 하지 않을 경우는 늦어질 수 있는데, 임의로 하기는 조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경매계장이 지적을 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감정 가격이 뭐 20억, 50억짜리 크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 가격이 높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대법원에서 전산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산.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회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감정사들 해가지고 딱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 하면은 전국 법원에서 전국에 있는 어느 법원에서 경매가 신청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순서로 딱 들어갑니다. 순서로 탁 대지가 됩니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사들이 다 대법원에 등록돼 있어요. 등록돼 있어가지고 사건번호 접수하는 순간 그 감정사가 자기 순번이 돌아옵니다. 뺑뺑 돌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대직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딱 들어갑니다. 특정 감정사 그런 게 없습니다. 현황조사 사항이 사실과 불일치한다. 현황조사는 그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물건 명세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에 잘못된 기재된 것이 물건 명세서 그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물건 명세서 보고 불허가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현황조사에는 채무자가 빌라에 사람이 없다. 전입된 세대가 없다고 나옵니다. 입찰할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밤에 가보니까 불이 켜지가 있거든. 그런데 현황조사에는 사람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낮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못 만났을 때는 그냥 우편에만 끼워놓고 전입세대대로 주민센터로 가거든요. 주민센터로 갔을 경우에 자기가 그래요. 지청 2호, 예를 들자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758번지 지청 2호. 그렇게 지청 2호를 딱 하니까 구청 전산에 아무도 안 산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입세대 없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청 2호가 아니고 우리가 법원에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별지 목록은 지청 2호지만 구청에 쓰는 G2호라고 돼 있어요. G2호.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 카페라든지 블로그에 이렇게 전입세대를 확인할 때는 지청 2호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청 2호에서 안 나타나면은 G2호, B2호, B02호 대여섯 가지를 계속 구청에다 전산 때리면은 탁 아다리가 나와요. 법원에 그 등기부에 돼 있는 그 전산에 있는 지청 2호와 구청에 있는 지하 2호 이렇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좀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억울한 것은 조금 빨리 나와야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한 5년 전에 나와야 되는데 5년 전에 나와야 된다 있고 일단 너무 좀 자유롭고요. 자유롭고 물론 또 단점도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또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복사기라든지 PC 하나도 제가 안 해봤어요. 지금 혼자 하니까 밤새도록 뭐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컴퓨터 때문에 정말 밤 12시에 내가 회원한테 전화 그런 적도 있어요. 요거 어떻게 하냐고. 다시 해서 글을 하나 올려야 되는데 사진 캡처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영상을 좀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서 좀 연습하고 했는데 20개 정도를 찍어놨는데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다 만들었거든요. 다른 데 같이 이렇게 뭐 찰나나같이 이렇게 그림을 넣고 그게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서 있는 그대로 경매라든지 명도라든지 이렇게 뭐 팩트마다 해가지고 뭐 한 100개 정도를 한번 올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10분 한 강에 한 10분 정도 그러면은 이제 100강이 되거든요. 10 곱하기 100 하니까 1000이더라고. 그렇게 천자봉이 딱 맞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20개를 내가 찍어봤는데, 막 화면도, 그래서 또 나름대로 막 이거 조금 내가 했는데, 뭐 디자인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유튜브를 보는 우리 사람들이 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있을 때는 뭐 강의도 못 드리니까, 막 집에서 온라인식으로 이렇게 조금 유튜브로만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보통 유튜브보다는 저는 이제 실전 경매 위주의 유튜브.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 나오니까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거 좀 배우고 나와야 되는데 고참이 되다 보니까 밑에 아들이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어떻게 원서 넣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이렇게 뭐 메일로 넣어달라고 하면 제가 메일을 넣는 걸 몰라가지고 그 직원한테 지금 내가 넘가줘요. 그럼 그쪽에서 넣어주고 그쪽에서 또 답을 줄까지고 또 거기서 또 내한테 넘어와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복덕방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맞습니다. 그분들이 네. 이렇게 수강을 땡겨가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이렇게 천자봉님처럼 좀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공존해 있는 느낌 지금? 약간? 그렇죠.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제가 오늘은 강의할 때는 이거를 안 했는데, 그리고 경매 개시 일정 이후에도 지분권을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자 우수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제 블로그 보면은 그 5월 6일 날 그 문자 메시지 온 내용을 넣어놨어요, 블로그에. 천자봉님 공유자 우수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매각 지분이 아닌 다른 지분을 내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경매하는 날 그 지분권을 가지고 내가 우수 매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5월 10일 날 그 지분을 사가지고 5월 18일 날 경기도 있는 모 법원에 가가지고 공유자 우수매수 신고하니까 집행관이 공유자 자격이 안 됩니다 하더래.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 지분 산 것이 개시 결정 이후에 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문자가 왔어요. 전화 오고 어떻게 되냐. 절대 그 자리에서 가지 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라. 이거는 당신은 공유자가 됐다. 그렇게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건은 맨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해놨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을 공유자가 맞다는 식으로 돼가지고 공유자 된 거예요.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람도 ቃ우뚱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책에도 나와 있어요. 업무 자료집, 연찬집 이런 데 보면 실무 사료집 이렇게 저도 책을 상당히 많이 봤고 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보다는 뭐 현장에 가가지고 아들이 뭐 어떻게 가 자기 엄마 편만 들으니까 어떻고 뭐 동수끼리 싸워가지고 명도하는데 이런 것도 적고 싶은 것도 많아요. 참 재미있게 보이지만 저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인 타인도 공유자를 우선할 수 있는가 이런 까지도 다 넣어놨어요.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이제 진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들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아시는 분들만 눈에 보이는 분들만 보이실 텐데 좀 잘 실전에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책 출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실이 목동에 있죠? 네네, 목동에 있습니다. 네, 네. 목동역 근처에 네네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기초도 한다고 하시니까 기초 아까 그런 꼬마 빌딩까지도 해결이 문제 해결될 때 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맞습니다. 처음부터 오시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